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거리감을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프로치 레슨을 하기에 앞서서 네. 다운스윙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다운스윙 시퀀스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면을 먼저 이용한 하체 리드를 이용한 파워 시퀀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주변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해서 파워를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치는 곳인데, 그래서 피네스 시퀀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한다. 그럼 백스윙 들어서 우리가 하체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헤드가 먼저 떨어지는 기술을 그린 주변에서 하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일정한 스핀량으로 인해서 거리감을 맞출 수가 쉽다는 거죠. 네. 제가 세연 아나운서한테 네. 한번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오. 동작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체가 네, 쓰였어요. 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이게 파워 그쵸. 시퀀스. 네, 하체를 거겠죠? 많이 사용했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풀스윙이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칠 때, 보통 풀스윙 거리를 보낼 때는 우리가 지면을 이용하면서 지면을 이용한 상태 하체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 주변에서 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체를 쓰는지 헤드가 먼저 떨어지는지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이번에는 하체가 아니라 헤드가 떨어지면서 공이 맞았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그린 주변에서는 저희가 큰 거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즉 20m 안에서는 헤드의 움직임이 갔다가 헤드가 먼저 떨어져 줘야 체중 이동이 되지 않고 좀 더 일정한 그린 스윙 스피드로 우리가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퍼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퍼터 했을 때, 퍼팅할 때 백스트로크를 하고 우리가 체중 이동을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헤드가 갔다가 헤드가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린 주변에서 좀 더 일정한 컨택을 하기 위해선 헤드가 먼저 리드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셋업이죠. 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어프로치 했을 때 뭐 체중 왼쪽에 둬야 되고 뭐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되고 좀 더 홀드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체중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체중은 들어갔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몸의 중심이거든요. 몸의 중심, 즉 상체의 중심은 클럽의 최저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하지만 체중만 왼쪽에 두고 어드레스 했을 때 상체가 이 공 뒤에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게 되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뒷땅을 치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엄청 내밀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손목 그렇게- 고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음. 더 이렇게 손을 내미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세요. 되게 많아요. 진짜 아마추어 분들 제 코스를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좀 둘러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 어프로치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정말 손을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길게 많이 내밀어서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리 컨트롤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찍혀 맞거나 너무 많이 갔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스피드를 줄여야겠다. 그럼 또 짧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셋업을 해서 어떻게 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은 발 중간에, 스탠스 중간에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상체를 이렇게 서보세요. 앞으로. 그렇죠? 그럼 제가 바라본 곳이 12시, 그리고 11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상체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네. 제 몸의 중심이 아까 뭐라 그랬죠? 최저점이야. 그렇죠. 클럽의 최저점. 클럽의 최저점이 공 앞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10시 방향에서 상체를 이렇게 숙여줍니다. 이렇게 숙여주게 된다면 제 가슴은 공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럽이 최저점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손은 클럽은 공 쪽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열려 있지만 클럽은 이런 식으로 약간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스하시는 게, 이렇게 열려 있게 되면은 옆에 화면 보시면 클럽 샤프트 플레인이 이렇게
손보다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앞에 있어야 공을 좀 더 바로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신 분들이 클럽을 이렇게 몸 뒤로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힘 빼볼게요 제가. 그죠? 다 그냥 뒤에네요. 공 뒤를 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클럽이 이렇게 몸 앞에 자연스럽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이 헤드가 이렇게 공 쪽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상체의 그 오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10시 방향 그리고 상체는 이렇게 공 앞으로 숙여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럽이 공 뒤쪽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클럽이 앞으로 편하게 빠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헤드가 이렇게 돌아주게 된다면 좀 더 일정하게 올바른 궤도로 공 쪽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셋업에서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아마 어프로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상체의 중심 그러니까 최저점이 이쪽 뒤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아마 많이들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음. 체중에만 신경 쓰지 상체가 어디 있는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체가 항상 공 앞에 네. 최저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돌리지 않는 이상 헤드가 몸 앞에 있어요. 몸 앞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공 쪽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은 스탠스 중앙 12시. 자, 보시면 10시. 이 상태에서 채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공만. 근데 여기서 제가 상체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네. 자, 공이 왼쪽으로 갈까 너무 두려워하실 텐데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어깨는 열려 있지만 클럽이 공 뒤로 가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자연스럽게 타겟을 가리키게 되세요. 네. 그래서 몸은 열리지만 클럽 페이스는 살짝 몸 대비 오픈. 거기서 치게 되면 공은 알아서 이렇게 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프로치 하다 보면 또 많은 골퍼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아, 그래, 바깥쪽으로 들어서 가파르게 쳐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드레스는 그냥 편하게 쓰고, 손만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아웃인으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팔을 몸에서 다 떨어지게 되고, 더 손을 쓰게 되고, 안 맞게 되는 어프로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현규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드레스 자세를 이미 내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바로 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편하게 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인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팔과 클럽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셋업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취했다면은 그다음 어떻게 되겠죠? 백스윙을 잘 들었어요. 네. 다운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많은 뭐 선수들도 그렇고요.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이게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어프로치다 보니까 되게 몸으로 많이 돌려가세요. 네. 자, 이게 몸으로 돌게 된다면 제 손은 어떻죠? 상당히 타겟 쪽으로 많이 기울게 돼요. 기울게 된다면 클럽 페이스는 오픈되게 되고 그러면 패스 대비 페이스는 오픈됨에 따라서 거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에너지가 가까이 보여주시면 클럽의 에너지가 공 쪽으로 다가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려 맞게 되면은 사이드 스핀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똑같은 스피드로 떨어지더라도 공의 거리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더 강하게 손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동작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은 자 백스윙 들고 자 몸의 리드가 너무 많게 되면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좀 더 이런 식으로 박아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뭔가 의도는 몸으로 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개입한 그렇죠. 그런 손이 너무 상황이네요. 앞서가게 된다는 네. 거죠. 사실 핀하고 그린의 공간이 넓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쳐도 됩니다. 하지만 핀이 어디 꽂혀 있나요, 박진희 프로 보통? 앞에 있죠. 그리고 중간 앞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짧고 네. 좁은 곳에 이거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어려운 데 많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구석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 그린 중앙에 치려고 하지 않아요. 핀으로 노리고 싶죠. 그쵸. 그 핀으로 노리게 되면 미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핀이 왼쪽인데 왼쪽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거 하면은 그냥 보기 더블이에요. 무조건 보기 더블이죠. 네네. 그럼 우리가 이 제가 갖고 온 게 58도인데 이 58도 로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피니트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파워 시퀀스는 밑에서부터 지면을 쓰는 거잖아요. 자, 피니트 시퀀스는 헤드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근데 뒷땅 날까 봐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중심은 7대3 왼쪽이었고 네. 상체가 공 앞쪽에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 맞아도 절대 뒷땅 안 나요. 많은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피드백을 받아요. 프로 너무 프로 치는 것 같아요. 뒷땅 칠 것 같아요. 천만에 절대 뒷땅 안 쳐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셋업 때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10시 방향, 최저점 공 앞에, 채는 공 뒤에 헤드가 들었고 먼저 헤드가 와요. 그럼 뒷땅 안 나요. 바로 쭉 들어오게 돼요. 이런 어. 어프로치면 맨 땅에서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맨땅도 맨땅이고 사실 그린을 놓쳤을 때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 있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파세이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스코어를 잃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시 방향 최 앞에 체중도 왼발에 있는 거죠? 그렇죠. 7대3 비율로 7대3 체중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상체도 이렇게 공 앞에 있고요. 이 상태에서 헤드가 백 들고 먼저 떨어지더라도 몸의 중심이 공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뒤를 안 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58도의 각 그대로 어드레스를 했고 백스윙 들었어요. 그 헤드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58도 각 그대로 공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프로치라는 게 각자 아마추어 골퍼분들 역시도 좀 자신만의 비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헤드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 보이고 이 거리에서 나는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네. 손 쓴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는데 너무 쉬워요. 체중 이동 없잖아요. 몸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 거리를 보내는데 굳이 몸을 왜 써요? 헤드가 가서 헤드가 오면은 그냥 이 거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몸을 쓰에 따라서 클럽과 몸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훌라후프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또 이렇게 훌라후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지금 훌라후프에 이 걸려 있는 제 손의 거리와 이 클럽의 거리를 볼게요. 제가 백스윙을 이동해서 약 오른쪽 힙까지 제가 백스윙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 오른손은 오른쪽 힙이 위치해 있지만 클럽은 어디에 있죠? 좀 더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이 위치에서 클럽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아마추어 분들 여기서 몸을 써야 되고 몸을 리드해야 손을 안 쓸 것 같아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몸을 썼어요. 그럼 제 스윙 플레이는 어떻게 됐죠? 변하게 되죠. 그리고 클럽이 뒤에 따라옴으로 해서 로프트가 상당히 세워맞게 돼요. 그럼 스윙 크기에 비해 공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하다 보면은 무조건 감속에 치게 돼요. 그린 주변 어프로치는 가속이 돼야 되는데 로프트가 58도 대비 더 세워져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놔치게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거리가 같는데 왜 또 거리가 짧지? 그럼 그 다음 샷은 똑같은 거리에서 세게 쳐요. 맞아요. 뭔가 일관성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항상 손의 거리와 클럽의 거리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야 됩니다. 자, 백스윙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몸이 아니라 이미 체중 왼쪽에 있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정한 스핀, 일정한 클럽의 로프트 때문에 캐리 거리가 일정하고 그리고 런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 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쉽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지금 레슨이 오히려 손목 써야 돼? 되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드레스 때 왼발에 체중 두고
내 상체가 조금 더 공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만 만들어주고 클럽만 공 뒤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그러니까 어드레스 잘 만들어 놓고 고정, 헤드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맞아요. 손으로 굳이 밀고 몸 움직이고 할 필요 없으니까 저는 더 쉬운 동작이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추어 입장에서 듣기에도 내가 몸을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회전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두고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일정하게 컨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다 이해하셔서 저 레슨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니 어떡하죠? 이제 또 아마추어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짧은 어프로치지만 몸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하체까지 회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하체를 고정하고 헤드만 떨어지면 핀시는 끝나는 건가요? 지금 되게 질문을 잘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을 피니시할 때까지 아예 잡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퍼터로 봤을 때 퍼터가 클럽이 움직인다고 해서 몸에 잡히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클럽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언제 몸이 움직여줘야 되느냐 기준이 백스윙 들어서 공이 맞았어요. 그런 다음 같이 몸이랑 돌아주는 거예요. 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럼 항상 클럽은 제 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그린 주변 어프로치 하실 때 오른발에 두고 손 앞으로 세우고 여기서 맞아요. 뭐 동작이 돌아요.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쉬운 어프로치는 그냥 당연히 붙을 수 있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베이스 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이 좁은 곳에 미스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치시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페이스를 열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핸드 포워드를 하세요. 그쵸. 그러면은 백스윙해서 다운스윙 했을 때 클럽 스윙 플레인 대비 페이스가 열리면서 우리가 보통 폴싹이라고 하죠. 폴싹.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열어서 손 나갔어요. 그러면 헤드가 이런 공 나와요. 아, 맞아요. 헤드만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스피드를 세게 했는데 공이 이거밖에 안 나가? 그럼 여기서 또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내가 짧아진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한 상태에서 살짝 오른손 쓰면은 거리 또 많이 나가게 돼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퍼터를 잡게 돼요. 맞아요. 너무 불안해져서. 맞아요. 퍼터 잡거나 계속 다 네. 굴리려고 그래요. 네. 아니, 앞에 럭 이렇게- 있는데. 아마추어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요? 퍼터를 잡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 해봤는데. 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퀀스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잘 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보시면은 백스윙 갔어요. 헤드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클럽 페이스하고 클럽 패스와 벌어지지 않아요. 같은 네.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을 껴안고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픈한 상태에서 손과 몸이 먼저 이렇게 리드하게 되면 같은 속도지만 공은 무조건 짧아요. 오. 네. 네, 진짜 방금 최영규 프로가 레슨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너무 뼈저리게 공감을 했던 게 아마추어 골퍼들이 진짜 딱 나가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갔다, 너무 세게 맞았다 하면 갑자기 그걸 반대로 하려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날의 잘못된 데이터들이 이상하게 수집이 되면서 스코어는 갑자기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최영규 프로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간단한 나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두고 일정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그 거리감을 맞출 수 있는 스윙을 익히는 게 어프로치 연습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어프로치 샷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린 주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어프로치 감각을 찾는 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와이코코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상체를 10시 방향으로 돌리면 아웃인으로 깎아치게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럼 잘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공에 가장 즉각적으로 요인을 미치는 거는 클럽 패스하고 페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아웃인이 된다고 봤을 때 옆에 화면 보세요. 아웃인인데 클럽이 늦게 도착하고 그대로 맞아볼게요. 아웃인이. 그럼 공은 당연히 깎일 수밖에 없겠죠. 오, 네. 하지만 우리가 다운스윙 했을 때 세라운서 헤드가 먼저 오나요? 몸이 먼저 오나요? 헤드가 우리가 했을 먼저 때? 오죠. 헤드가 먼저 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약간의 아웃인이 되더라도 자 보시면은 헤드가 먼저 오기 때문에 공을 감싸서 돌 수 있기 때문에 제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오. 그래서 아웃인 약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클럽이 먼저 도착하게 된다면
공이랑 같이 스피드를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어서는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엔 박진희 프로가 질문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정말 질문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할지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음. 자, 그러면 어떤 님께서 짧은 거리는 체중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미터 어프로치부터 체중 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네. 네. 짧은 거리는 체중 이동을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미터부터 아, 우리가 체중 네네네네. 이동을 해야 하는지 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체중 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들지는 않죠. 네. 코킹이 들어가기 전이 체중 이동을 안 했을 때의 맥스 거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어요. 자, 제가 코킹 안 하고 백스윙 들게 되면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체중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본인의 맥스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저는 약 20m 정도 나오거든요. 이 거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체중 이동 없이 헤드가 갔다가 헤드가 오는 동작은 이런 식으로 약 한 20m가 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네, 개인마다 다르겠네요. 개인마다 다르죠. 보통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15m, 그리고 좀 더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한 25m, 30m까지 나가고 보통은 한 20m 정도 돼요. 이 상태에서 30m, 40m 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스탠스가 벌려야 돼요. 왜냐면은 네. 체중 이동이 오른발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스윙이 좀 커지는 만큼 체중이 오른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왼발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30m 정도 거리가 나가게 되고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거리를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을 삼으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네, 것 확실하게.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이건 저도 약간은 공감이 가는 질문이라 한번 긴장되는데. 골라보겠습니다. 네, 민트님의 질문인데 어프로치 할 때 터치감이 매번 다르고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고민을 말해주셨어요. 공이 왼쪽으로 간다. 네, 그럼 아까 한정원 프로 공이 왜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헤드가 몸을 추월하면서 다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클럽 페이스 다치고 헤드가 손보다 먼저 출하기 때문에 그쵸. 나오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뭐 에임을 왼쪽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클럽 페이스가 다치면 첫 번째 클럽 그 그립을 좀 한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립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그린 주변이다 보니까 핸드 포워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훅 그립을 잡으면서 약간 이렇게 잡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대부분이 그렇죠. 왜냐면은 뒷땅을 치기 싫고 공 앞으로 가서 붙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몸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아마추어 90% 이상이 뒷땅이잖아요. 네. 뒷땅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어떻게든 몸으로 앞으로 보내서 공을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먼저가 아니라 헤드가 먼저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지나간다. 지나간다. 절대 몸이 덮어서 가게 되면 그냥 공 왼쪽 가죠. 클럽 페이스 다친 상태에서. 네.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최영규 프로가 뒷땅이 많이 나서 많은 골퍼분들이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땅에 대한 또 고민도 올라왔는데 마무꾸님이 그립을 달걀 쥐듯이 잡으라고 들었는데 자꾸 뒷땅이 납니다. 이 그립의 힘과도 뒷땅이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립은 스피드에 따라 압력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백스윙을 빠르게 한 상태에서 계란 잡듯이요? 병아리 잡듯이? 달걀. 달걀 잡듯이. 네네네. 자, 병아리가 달걀 잡듯이 잡고 네. 백스윙을 빠르게 해볼게요. 채 날아가요. 그쵸. 그쵸? 네. 스피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립의 압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7번 아이언을 한번 강하게 쳐가지고 한 200m 한번 보내볼게요. 자, 200m 안 가겠지만 굉장히 보시면 강하게 200m 쥐고 지금 세게 쳤어요. 갈 되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와. 됐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빠른 만큼 네. 원심력에 의해서 채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클럽하고 몸에 다 있는 부분이 결국에 손밖에 없잖아요. 그럼 손의 압력이 강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스피드가 느리게 된다면 굳이 달걀 잡듯이 잡아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피드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번 스피드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스피드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최영규 프로가 어프로치 거리감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